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패드에 필적할 만한 대항마 갤럭시 탭 10.1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진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패드에 맞서 안드로이드 진영 태블릿 PC의 선봉장으로 갤럭시 탭 10.1을 내놨는데요.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 이미 출시되었던 갤럭시 탭 10.1이 국내 시장에도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서초동 사옥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가지며 한국형 애플리케이션과 DMB 등을 추가로 넣은 갤럭시 탭 10.1을 국내에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갤럭시 탭 10.1은 이름처럼 10.1인치 화면을 써 아이패드2와 비슷한 크기를 갖습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1280x800으로 조금 더 높고 아이패드가 4:3 비율을 갖는 것에 비해 16:10 비율 화면으로 와이드 영상에 유리합니다. 두께는 8.6mm, 무게는 와이파이 기준으로 570g으로 크기에 비해 무척 얇고 가볍습니다. 안드로이드 3.1 허니콤 운영체제와 엔비디아의 1GHz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넣었고 저장 공간은 16GB와 32GB 두 가지 제품으로 나옵니다. 다만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은 없어 메모리 확장은 어렵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교육용 콘텐츠 등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즐겨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으로 깔았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DMB 등 기존 갤럭시 탭에서 호평을 받았던 부분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다만 국내 출시가 다소 늦었고 기본 애플리케이션도 기존 갤럭시 탭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네, 이 밖에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워블로거 얘기가 매주 나오는데요. 이번엔 국세청이 1,300여 명의 파워블로거에 대해 사업자 등록 없이 업체로부터 대가성 비용을 받았는지 등 세원관리 차원에서 전방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플랫폼 사업 부문을 분사해 오는 10월에 가칭 SK플랫폼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올해 애플스토어 33곳을 주요 국가에 추가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또 제외돼서 애플의 한국 내 AS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내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2의 스마트 커버와 비슷한 갤럭시 탭 10.1용 케이스가 나와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삼성은 승인을 거치지 않고 파트너사인 애니모드에서 임의로 자신의 판매 사이트에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태블릿 PC 사용자 절반 이상이 태블릿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능 활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휴대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구글 플러스의 가입자가 지난 19일 기준으로 3주 만에 1,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구글 플러스 앱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구글 크롬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노트북 PC 크롬북이 지난달 15일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다음 달 초에 국내 출시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중 4,000m 상공에서 빌딩 옥상으로 떨어진 아이폰4가 액정 등 외관은 부셔졌지만 작동돼 화제라고 CNN 인터넷판이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IDC는 올해 국내 IT 서비스 시장이 클라우드와 컨버전스 서비스 등이 신규 수요를 형성하며 지난해보다 4%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계약 분쟁으로 인해 인기 하락세를 보였던 게임하이의 서든어택이 넷마블과 넥슨의 공동 서비스 이후 다시 인기를 회복하며 PC방 게임 순위 2위에 오른 가운데 초반에 인기를 얻었던 한 게임의 테라는 대규모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는 지난 18일 공공시설에 대한 와이파이 존 공동 구축에 합의했는데요. 공항이나 철도, 터미널, 관공서 민원실 등 공공장소 1,000여 곳에 내년 상반기까지 와이파이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애플이 탈옥툴 등에 이용됐던 보안 취약점을 고치는 iOS 4.34를 공개했는데요. 새 버전이 나온 지 하루도 안 돼 해킹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무료 통화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모바일 메신저 네이트온톡을 출시해 무료 메신저 시장에 재도전한다고 합니다. 장마철에 주춤했던 에어컨 판매량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일주일 만에 300%나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데이터 요금이 국내에 비해 무려 14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차단 설정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계 피처폰 이용자가 70%를 넘는 것을 감안해 콘텐츠, 통신 업체들이 피처폰에서도 스마트폰처럼 킬러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올 상반기 CPU 시장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섭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CPU는 단연 인텔의 샌드브릿지가 화제였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한 2세대 코어 프로세서는 작동 속도와 처리 능력이 늘었습니다. 또한 그래픽 성능이 높아져 게임도 CPU 안에 내장된 그래픽 코어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와 함께 소녀시대를 아시아 전체 광고 모델로 기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다양한 광고와 음악 등을 바탕으로 인텔의 프로세서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CPU 세대 교체는 이전보다 빨리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월 초 갑자기 메인보드 칩의 결함이 공개되면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우스브리지 칩의 내구성이 떨어지며 시리얼 8A 단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메인보드와 PC 제조사들이 이 칩을 사용한 제품들을 전량 리콜하고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취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사용자들은 페넘2와 에슬론2 등으로 쏠렸습니다. 그런 덕분에 AMD CPU의 판매량이 인텔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 인텔과 AMD는 6대4 정도의 판매 비율을 보였습니다. 하반기는 AMD가 라노와 불도저 등 신제품을 준비 중인 만큼 더 뜨거운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디어잇 최우섭입니다. 애플이 신형 맥북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가장 얇은 곳의 두께가 채 3mm도 안 되며 2세대 인텔 코어 샌드브릿지와 썬더볼트, 백라이트 키보드를 탑재하는 등 사양을 올렸지만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레노버는 10.1인치 태블릿 PC 세 종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태블릿 한 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7을, 나머지 두 종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OS로 사용합니다. MSI 코리아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이 노트북은 인텔 2세대 코어 i7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GTX 560M을 장착했습니다. LG U+는 디바이스 전문 업체 아이리버와 함께 태블릿 PC를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3G와 와이파이망을 통해 EBS 교육 콘텐츠 및 동영상, 웹서핑, 애플리케이션 등 멀티미디어에 특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